자, 8장의 연습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3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8.3절부터는 급수에 우리가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판정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분 판정법, 비교 판정법, 극한 비교 판정법, 그다음에 비판정법, 근판정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양항급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항급수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판정법들을 보면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을 해보자라는 건데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적분 판정법을 이용하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좀씩만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문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 제곱 더하기 n의 거듭제곱 형태에서 분자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fx를 그렇죠? x로 바꿔보도록 하죠. x의 제곱 더하기 n x의 거듭제곱 분의 2x 더하기 1 이렇게 놓도록 하죠. 그러면 자연수에 대해서 fn과 an 그렇죠? 요놈을 우리가 an이라고 놓으면 그렇죠? n에 대해서는 우리가 fn과 an이 같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사할 것은 뭐냐면 1부터 무한대까지 fx 즉 2의 x의 제곱 더하기 x 분의 제곱분의 2x 더하기 1 이놈에 대한 적분값인 거죠. 자, 지금은 이상적분이에요. 그렇죠? 특이적분이기 때문에 얘를 리미트 지금 b가 무한대로 갈 때로 보내주고 1부터 b까지 적분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치환을 미리 하죠. x의 제곱 더하기 x를 t라고 놓으면 그렇죠? 2x 더하기 1은 dx dt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x가 1부터 어디까지 x가 b까지 변하는 동안 t는 지금 2부터 그쵸? 2부터 어디로 t는 b 제곱 더하기 b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지금 아예 치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원래 이제 b가 들어갈 자리를 2부터 b 제곱 더하기 b까지 이렇게 그렇죠? 바꿔놓고 2의 t제곱 분의 2x 더하기 1 그리고 dx가 2x 더하기 1 분의 1의 dt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렇죠? 자, 지금 한 번에 두 가지를 했어요.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약분되니까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2부터 b제곱 더하기 b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에 대한 적분만 남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게 될 거고 2부터 b의 제곱 더하기 b까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t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모로 가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마이너스의 2의 b 제곱 더하기 b 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되는데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극한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에 이제 여기 극한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b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놈의 값은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렇죠?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어디로 0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뭐만 남아요? 2의 제곱분의 1만 남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 하더라? 수렴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결론은 위 급수는 그쵸 주어진 급수는 우리 뭐 하더라 수렴하더라라는 거죠. 항상 근데 쓸 때는 어떤 판정법을 썼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적분 판정법에 의해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렴하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6번 문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1 플러스의 LL의 n의 전체 제곱에 그 다음에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fx를 x 곱하기 1 플러스의 ln x의 전체 제곱에 다시 분의 1
이런 식으로 두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사할 게 뭐예요? 인테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1 플러스 ln x의 제곱 분의 1 dx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리미트 b를 무한대로 보내서 1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좀 치환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ln x를 t로 치환하면 x분의 1이 dx dt 이렇게 그쵸? 그리고 x가 1부터 x가 b까지 변하는 동안 t는 x가 1이면 t는 0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ln t가 ln b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이제 바꿔주면 0부터 어디까지 ln b까지 그렇죠? 그리고 x의 1 플러스 t의 제곱 분의 1에 자 dx가 뭐가 되더라? x의 dt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얘가 지금 뭐만 남냐면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이거든요. 따라서 얘는 우리가 누구? 탄젠트 인버스 t 이놈이 되고 0부터 ln b까지 그쵸? 그러면 자 요놈은 지금 탄젠트 인버스의 ln b 마이너스 탄젠트 인버스의 제로 요게 될 거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탄젠트 인버스 그래프가 우리가 기억이 나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2분의 파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함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b가 무한대로 가면 ln b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탄젠트 인버스의 무한대 값이니까 당연히 어디로 지금 2분의 파이로 수렴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탄젠트 인버스의 0은 당연히 0인 거죠.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로 수렴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값이 수렴을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적분 판정법에 의해 그렇죠? 위 급수는 뭐하더라? 수렴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 판정법을 이용한 문제를 좀 봤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지금 비교 판정법이나 극한 비교 판정법 이걸 써보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걸 갖다 써도 되는데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n이 3부터요 무한대까지 n의 n제곱 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비교 판정법을 쓸 건데 n이 지금 3보다 크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n의 n제곱 분의 n 플러스 1은 뭐보다 지금 n의 세제곱분의 n 플러스 1 그렇죠? 그러니까 3보다 큰 것에 대해서는 n의 n제곱보다는 n의 세제곱이 더 지금 작기 때문에 전체 이제 뒤집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더 커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그마의 n이 3부터 무한대까지 n 세제곱분의 n 플러스 1 이런 놈이죠. 이 놈은 우리가 좀 뭐 분해를 해보면 n이 3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이렇게 보면 n 제곱분의 1 더하기 n 세제곱분의 1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놈도 그렇고요. 요 놈도 그렇고요. P급수에 의해서 그쵸?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두 개 다 뭐예요? 우리가 지금 수렴을 합니다. 그쵸? 따라서 수렴하는 두 개 수를 우리가 더해도 수렴을 하겠죠. 그쵸? 따라서 수렴을 할 때만 그쵸? 각각 수렴할 땐 우리가 각각의 수렴값의 합의로 수렴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더 큰 수열이 그쵸? 더 큰 수열이 수렴을 했기 때문에 작은 수열도 수렴하더라. 물론 양화급수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위 급수는 뭐하더라? 수렴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 부분을 판정한 것은 P급수 판정법인 거고요.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본 것은 우리는 비교 판정법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도 한번 더 볼게요. 6번은 지금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의 n의 5제곱 더하기 1 더하기 루트의 n의 5제곱 더하기 n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2n 제곱 더하기 루트의 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루트의 n 5제곱 더하기 1 더하기 루트의 n의 5제곱 더하기 n의 세제곱 분의 2n 제곱 더하기 루트의 n 이름이죠. 지금 봤을 때 요거보다는 얘가 좀 더 커요. 그쵸? n 세제곱이니까 1부터 가더라도 1일 때는 같지만 2부터는 훨씬 더 커지죠. 따라서 얘를 2배의 루트의 n 5제곱 더하기 n 세제곱 뭐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지금 분모를 더 크게 만들었으니까 전체 분수는 더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번에는 자, 이놈은 그대로 분모는 그대로 둘게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요놈하고 요놈인데 자, 요놈을 날려볼 분자가 더 작아지면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2n 제곱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약분하면 요놈이 남는데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n의 세제곱 루트 씌우면 6제곱이 되죠. n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문제가 되는 점이 딱 하나 있어요. 1일 때는 요 안에는 루트 2고요. 이거는 1이거든요. 그쵸? 지금 n이 1일 때는 요 부분은 2가 되고 요 부분은 1이거든요. 근데 2일 때는 당연히 얘가 6제곱이니까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그쵸? 그럼 n이 1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급수에서는 어차피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앞에 시작하는 유한계 정도는 무시하고 우리가 급수의 수렴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앞에 유한계 정도는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쵸? 그래서 유한계를 제외한 나머지가 수렴을 하면 전체는 다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걸 빼고 보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지금 요놈은 지금 뭐가 되냐면 따라서 얘가 n분의 1이 돼 버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더 가장 작은 수열이 n분의 1인데 문제는 여기서 누가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그쵸? 지금 n분의 1 요놈은 우리가 발산을 하죠. 누구에 의해서? P급수에 의해서. 그쵸? 그래서 지금 결론은 따라서 우리가 더 작은 놈이 발산했기 때문에 큰 놈은 우리가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위 급수도 그쵸? 우리 뭐 하더라? 발산하더라. 주어진 급수가 발산하더라. 당연히 비교 판정법을 썼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판정법을 보는 거고요. 다음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세 번째 문제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도 지금 이제는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판정법을 써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안 썼던 게 지금 비판정법, 뭐 근판정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문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n의 팩토리얼 분의 지금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an이라고 생각하고 뭐를 찾을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의 n 플러스 1 그쵸? 얘가 1보다 작은 값으로 수렴을 하면 우리가 비판정법에 의해서 전체 급수가 수렴을 하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요 놈을 볼 건데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2n의 팩토리얼 분의 2의 n 플러스 1제곱 분의 자 n 플러스 1이 되니까 2n 플러스 2가 돼요. 팩토리얼 분의 2의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그쵸?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2n 플러스 2의 팩토리얼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분의
2의 n의 팩토리얼 곱하기 2의 n 플러스 2제곱 이런 식으로 따라서 정리를 좀 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 놈을 보면 얘는 2n 플러스 2 곱하기 2n 플러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쭉 가겠죠. 그래서 남는 것이 뭐냐면 2n 플러스 2하고 2n 플러스 1하고 요게 남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뭐가 분자에 지금 뭐가 2가 하나 남는 거죠. 이렇게. 그쵸?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는 어차피 상수인 거고요. 그쵸? 분모가 2차니까 당연히 0으로 수렴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으로 수렴을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 급수는 뭐하더라? 수렴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비판정법을 썼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8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째 좀 팩토리얼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는 시그마 8번째를 보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루트의 n 분의 ln의 루트의 n 뭐 이런 것들. 얘도 지금 비판정법을 쓸 수밖에 비교판정법을 쓸 수밖에 쓰는 게 아주 좋을 것 같긴 하네요. n 플러스 루트의 n 분의 ln의 루트의 n 이름이죠. 자, 그러면 ln 루트 n이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렇게 했을 때 대략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요게 y는 x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 놈은 2분의 1의 ln의 n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ln x로 본다면 2분의 1이 더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x보다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작은 걸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얘가 지금 ln의 2보다 좀 커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ln 얼마를 두면 될까요? n 플러스 루트 n 여기를 고정시키고 분자를 좀 줄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ln 2의 제곱 그쵸? 2분의 1의 ln의 2의 제곱 요 놈이 딱 1이거든요. 그쵸? 근데 2의 제곱은 얼마냐면 2.7의 제곱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쵸? 약 한 뭐 얼마 9보다는 작겠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당히 큰 n에 대해서 그쵸? n에 대해서 1보다는 항상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일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한계를 제외한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뭐 n이 뭐보다 뭐 9보다 크다. 그쵸? 뭐 이렇게 줘버리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시 또 2n분의 1 이번에는 분모를 더 키워줬어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한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n분의 1 이러면 당연히 발산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P급수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위 급수는 뭐하더라? 발산을 하더라. 뭐에 의해서? 비교 판정법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이런 비교 대상이 되는 이런 우리가 어떤 일반항들을 찾기가 좀 어렵다 생각한다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적당하게 우리가 뭐 유한계 정도는 제외해줘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반드시 명시는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근판정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제곱분의 1에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요 전체를 an이라고 놓고 우리가 뭐를 볼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루트의 an 그쵸? 근판정법을 쓸 거니까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에서 an에다가 n분의 1 제곱을 해버리면 얘가 지금 그쵸? 얘가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요 놈은 1 플러스 n분의 1 n제곱 여기에 n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3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1에 얘가 n제곱이 남겠네요. 그쵸?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요 놈은 그쵸?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가 어디로 수렴을 해요? 2로 수렴을 해요. 따라서 수렴값이 얼마예요? 지금 3분의 2예요. 근데 요 놈은 2.7 얼마 가는 거니까 얘가 1보다 작은 걸로 수렴을 하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위 급수도 우리 뭐 하더라? 수렴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뭘 썼어요? 근 판정법을 썼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판정법들 여러 가지 판정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갖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가장 본인이 편한 걸 갖다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종류 좀 약간 함수마다 주어진 일반항마다 약간 특징적인 게 좀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4절은 교대급수와 절대수렴인데 교대급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대급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대급수 판정법, 그렇죠? 이제 부호가 달라지는, 그렇죠? 그런 어떤 급수에 대해서 우리가 즉 앞에서는 양한 급수 모든 항이 다 양수일 때만 성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호가 반대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대급수 판정법, 그 다음에 우리가 오차 얘기는 좀 빼도록 할 거예요. 오차 얘기는 다 빼도록 하고요. 절대 수렴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 급수가 수렴을 하면 절대값을 뺀 급수도 수렴을 한다. 절대 수렴 얘기, 그렇죠? 그다음에 절대 비판정법, 그렇죠? 얘도 절대값을 씌워도 비판정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 절대 근판정법, 그렇죠?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얘기가 좀 있는데 문제에서 잠시만요. 어디 자 어디 여기 나와 있군요. 네. 지금 보면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서 만든 급수가 그쵸 수렴을 할 때 원래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급수 그쵸 그러니까 시그마 AN이 절대 수렴을 하진 않아요. 절대값이 절대 수렴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원래 수열은 우리가 수렴을 한다면 그렇죠? 우리는 그때 우리 조건 수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아마 연수 문제에 절대 수렴, 조건 수렴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8.4절에는 어디 봅시다. 주로 나오는 것들이 여기 교대급수 판정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많이 볼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절대 수렴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절대값을 씌운다면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네 번째 문제 스타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4번에 2번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1제곱 n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교대급수인 거죠. 누구 때문에? 이런 때문에 지금 부호가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얘만 우리가 AN이라고 놓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쵸? 부호를 뺀 거죠. 그러면 AN 즉 n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요놈은 당연히 누구보다 n의 제곱분의 1보다 작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분의 1은 수렴을 해요. 그쵸? 우리가 뭐에 의해서?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그쵸?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값을 씌운, 그쵸? 절대값을 씌운, 그쵸? 요놈이 지금 전체 요놈 자체가 절대값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부호를 없앤 함수가 지금 수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위 급수는 절대 수렴하더라. 그쵸? 뭐를 중간에 비교 판정법 이걸 썼어요. 절대 수렴한다는 얘기는 수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절대값을 씌운 놈도 수렴을 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없애버려도 당연히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수렴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뭐 하더라?
수렴한다 라는 얘기겠죠. 자, 물론 조건 수렴도 원래 수렴은 수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네 번째 문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1제곱에 n의 세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분의 3n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놈만 우리가 an으로 치환하도록 하죠. 그러면 an 즉 n 세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분의 3n 요 놈은 자 누구보다 n 세제곱분의 3n 요거보다 그쵸? 분모가 더 작으니까 더 커지겠죠. 그쵸? 자 그리고 얘도 뭐 당연히 우리가 뭐 약분해 버리면 그쵸? 얘는 뭐 작은 게 아니라 같아지겠죠. 요놈이 n 제곱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3 이러면 우리가 수렴을 합니다. 누구? P급수에서. P급수 상당히 많이 쓰여요. 비교 대상으로 보일 때는 P급수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따라서 위 급수는 뭐하더라? 절대 수렴하더라. 그렇죠? 뭐를 중간에 비교 판정법을 썼어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좀 더 보도록 하죠. 여섯 번째 문제. 자,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좀 다른 판정법을 썼으면 좋겠네요. n 플러스 1제곱, n 팩토리얼의 n의 n제곱. 팩토리얼과 n의 n제곱 이런 게 나오면 우리는 비판정법 쓰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놈을 우리가 an이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 이런 걸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팩토리얼 분의 n의 n제곱 분의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제곱 이런 식으로 그쵸?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그리고 n의 n제곱 그리고 여기에는 n 팩토리얼 그리고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제곱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앞부분은 당연히 n 플러스 1분의 1 요게 남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n 플러스 1은 하나 빼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둘 거냐면 n의 n 플러스 1 이러면 n제곱 이렇게 두도록 하죠.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러면 얘와 얘가 사라지면서 뭐만 남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 플러스 1 이러면 n제곱이 남거든요. 그쵸? 얘는 지금 뭐가 돼요? 2로 수렴을 합니다. 그쵸? 근데 2는 1보다 크죠? 그쵸? 따라서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얘 지금 위급수는 뭐 하더라? 발산하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그쵸? 자, 그런 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발산한다 라고 우리가 지금 판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볼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에 루트에 n제곱 더하기 1분의 1 뭐 이렇게 그쵸? 마찬가지로 얘도 요 부분을 우리가 an이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을 지금 쓰려고 하는데 어디 봅시다. an을 우리가 루트에 n제곱 더하기 1분의 1 그 다음에 또 다른 놈 하나 잡죠. 루트에 n제곱분의 1 이렇게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쵸? bn분의 an 이름을 찾아버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의 n제곱분의 1 분의 루트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전체로 보면 n제곱 더하기 1분의 n제곱, 그러니까 어디로? 1로 수렴을 했어요. 그쵸? 따라서 지금 0보다 큰 걸 수렴을 했기 때문에 두 급수는, 그쵸? 여기서 잡아놓은 AN과 BN은 동시에 수렴하거나 동시에 우리가 뭐 발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의 n제곱분의 1, 그쵸? 이 BN 같은 경우는 시그마의 n은 1부터 양수니까 n분의 1이에요. 따라서 발산을 하죠. 우리가 P급수에 의해서. 그쵸? 따라서 우리가 누구? 지금 절대값을 씌운 함수, 그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만 준 거예요. 지금은, 그쵸? 요 부호를 빼버린 거, 요 놈은 우리가 발산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요걸 또 따져봐야겠네요. 그쵸? 시그마 n이 1부터 원래 수열, 즉 부호를 준 함수죠. n 플러스 1제곱 다음에 루트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1. 요 놈은 교대급수 빠져볼 건데, 자, 뭘 볼 거냐면 모든, 그쵸? 자연수 k에 대해서 부호를 뺀 나머지 루트의 k 제곱 더하기 1분의 1을 보다는 누가? 루트의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이 더 작아지거든요. 점점점 작아져요. 그쵸?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루트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1은 0으로 수렴까지 하죠. 그쵸? 따라서 이놈은 뭐하더라? 수렴을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교대급수 판정법을 쓴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쵸? 따라서 처음 주어진 함수, 그쵸? 처음 주어진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에 루트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놈은 지금 뭐하더라? 조건 수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절대 수렴은 아니지만 수렴을 해요. 그렇지만 조건 수렴을 하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자, 자, 하나만 더 볼까요? 10번도 비슷한 형태이고 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루트의 n 더하기 루트의 n 플러스 1분의 이렇게. 그쵸? 자, 요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 무리함수 형태가 나왔죠. 그죠? 분모의 루트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요놈을 AN으로 보고 AN은 지금 루트의 n 더하기 루트의 n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얘를 유리화하면, 그쵸? 루트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유리화가 되죠. 그쵸? 따라서 부분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 대한 급수 루트 n 플러스 루트의 n 플러스 1분의 1 이놈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의 k는 1부터 n까지, 그쵸? 얘를 지금 유리화한 게 요놈이니까 루트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의 k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쵸? 따라서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얘가 뭐 루트의 2 마이너스 1 더하기 뭐 이렇게 가면서 맨 마지막에 루트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의 k 이렇게 부부답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니까 남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의 k 플러스 1. 그쵸? 여기가 지금 k가 아니라 여기도 원래는 이제 여기가 n이 되겠죠. n 플러스 여기 되겠죠. 여기도 이제 n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예요?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으로 취한 수열은 지금 발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원래 급수를 본다면, 그렇죠?
시그마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그쵸? n제곱에 루트 n 플러스 루트의 n 플러스 1분의 1 이놈을 본다면 얘도 지금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지금 루트 k 더하기 루트의 k 플러스 1분의 1은 뭐보다 루트의 하나 더 키운 거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의 k 플러스 2 점점 작아지는 수열이죠. 그쵸?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의 n 더하기 루트의 n 더하기 1분의 1은 당연히 0으로 수렴을 했어요. 따라서 이놈은 수렴을 합니다. 그쵸? 교대급수 판정법. 그쵸? 따라서 주어진 위 급수는 그쵸? 위 급수는 당연히 어떤 조건 수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5절에서는 이제 급수 얘기 전 몇 급수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렇죠? 몇 급수 얘기는 우리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어떤 형태, 이런 형태, 즉 기하급수 형태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하급수 우리가 등비급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몇 급수 표현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우리가 또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잘 이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수렴 반경이라는 거 그쵸 이런 얘기들도 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렴 반경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별 미분 항별 적분법 이런 것들 그쵸 우리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5절의 문제를 좀 볼게요. 수렴 구간들을 몇 급수의 수렴 구간들을 결정하시오. 우리 아까 공식 형태로 쓰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몇 급수 형태를 전개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주로 이제 항별 미분, 항별 적분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두 번째 문제 우리가 2번을 보도록 할게요. fx가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자, 우리는 지금 뭐를 알고 있냐면 1 플러스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하급수를 이용해서 그쵸?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두면 돼요?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x인 그쵸? 기하급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1 마이너스 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5제곱 뭐 이렇게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시그마의 n이 0부터 뭐 숫자는 맞춰주면 됩니다. 뭐 1부터 시작해도 되고 0부터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마이너스 x의 n제곱 이런 형태를 보도록 하죠. 0이면 1이고요. 1이면 마이너스 x, 2면 플러스 x제곱 이렇게죠. 맞춰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지금 공비 얘가 이제 수렴을 하려면 어떨 때만 수렴을 하는 거예요. R이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니까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일단은 수렴 반경 요 급수의 수렴 반경은 당연히 뭐가 돼요? R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항별 미분 항별 적분에서는 우리가 수렴 반경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본이 되는 급수를 가지고 수렴 반경을 구해놓고 그 밑으로 계속 가면 되겠더라라는 거고요. 그럼 얘를 왜 다른 데 구해야 되냐? 당연히 우리는 뭐를 얘를 주어진 급수를 미분하면 그쵸? 여기는 함수가 되겠죠. 함수를 미분하면 우리가 지금 누구와 얘와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 할 거예요? 미분을 할 거예요. 항별 미분.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하면 0이니까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의 분모 미분하면 1이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좀 부호가 좀 다르긴 해요. 나중에 부호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도 각각 항별을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뭐 1은 미분하면 0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4제곱 플러스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따라서 얘를 다시 급수로 한번 표현해 보면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자, 앞에 1, 2, 3, 4 곱했으니까 n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x의 n제곱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0이면 얘가 지금 뭐가 되나요? 0이면 0이 되고요. 그쵸? 1이면 얘가 1이고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마이너스 1제곱이 하나 더 들어가겠네요. 그쵸? 그래서 0은 뭐 의미 없고요. 그쵸? 1일 땐 뭐 이렇게 되고 그쵸? 1일 때는 1 곱하기 0제곱이니까 1이 되고 2일 때는 얘가 지금 1제곱이니까 이렇게 그쵸? 맞나요? 지금 어디 봅시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지금 뭐가 좀 부호가 잘못된 것 같아요. 3을 집어넣으면 그렇죠? 여기를 좀 수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봅시다. 지금 얘를 우리가 뭐부터 볼까요? 1부터 뭐 편한 걸 바꿔주면 되니까 그다음에 마이너스 1에 음수부터 나왔으니까 n제곱 그리고 n이 들어가고 x에 n-1제곱 그럼 되나요? 1일 때는 마이너스 1, 0 1 그러니까 1이 되고 2일 때는 플러스 2에 x 하나 3일 때는 마이너스 주고 3에 그다음에 x의 2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요. 그쵸?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우리가 찾는 것은 뭐예요? 1 플러스 x의 전체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럼 부호를 다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x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5x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뭐 n 플러스 1제곱 n의 x n 마이너스 1제곱 이런 형태로 그쵸?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항별 미분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 봤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문제. 자, fx가 2-3x분의 1이에요. 그쵸? 이런 걸 좀 변형시켜 주면 좋은데 1-r분의 a꼴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얘를 2로 묶어내면 1-2분의 3의 x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1-2분의 3의 x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a는 첫 항은 2분의 1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3x예요. 그쵸? 따라서 수렴 반경도 r이 즉 마이너스 2분의 3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쵸? 자, x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얘가 수렴 반경이 얼마?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다시 이제 fx를 보면 그쵸? fx는 자, 첫 항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공비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3에 플러스 2분의 3에 그쵸? 잠시만요. 이게 또 여기가 저기 마이너스 썼군요. 자, 여기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살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 2분의 3의 x. 다음에 2분의 1에 2분의 3의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가겠죠. 따라서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에 2분의 3의 x의 뭐 n제곱 이렇게 그쵸?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제 1이 되니까 2분의 1 1을 집어넣으면 그쵸? 요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쵸? 아까 그랬던 것처럼 수렴 반경은 3분의 2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세제곱짜리도 뭐 세 번 미분하는 것들 비슷한 형태의 여섯 번째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fx 얘는 1-x의 전체 세제곱분의 1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1-x분의 1 그쵸? 얘가 뭐였죠? 가장 기본적으로 n이 0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x의 n제곱 형태죠.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x 그쵸?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수렴 반경은 1이었어요. 그쵸? 여기서 얘를 미분하면 그쵸? 미분하면
1-x의 제곱분의 그쵸? 분자 미분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얘가 그럼 얘를 미분하면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x의 n-1제곱 수렴 반경은 그대로 1인 거고요. 이렇게 한 번 더 미분하죠. 그쵸? 그러면 1-x의 세제곱 4제곱분의 그쵸? 제곱이니까 여기가 4제곱이 되고요. 분자 미분하면 0이고 마이너스의 2배의 1-x의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쵸? 얘를 먼저 간단히 하면 1-x의 4제곱에 얘가 2배의 1-x 이게 되겠네요. 따라서 얘가 지금 1-x의 세제곱분의 2만 남죠. 하나 지워졌으니까 요게 되는 거고 자 이번 얘를 미분한 거죠.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있고 n-1이 있고 x의 n-2제곱 그쵸?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서 1-x의 세제곱분의 1 요놈은 2분의 1에 시그마의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의 n-1에 x의 n-2제곱 이런 형태로 수렴 반경은 1인 거 그쵸? 물론 뭐 n을 좀 더 키워줘도 상관은 없어요. n은 적당하게 조절하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뭐 이렇게도 물론 여기가 0, 여기가 0, 0일 땐 얘가 0, 1일 땐 얘가 0이니까 의미 없는 항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뒤쪽은 똑같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몇 급수 중에서 유령문제 스타일도 좀 나오네요. 3번에 2번 어떤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탄젠트 인버스 EX의 값을 이용해서 지금 요거의 값을 구하자라고 했네요. 그쵸? 그러니까 탄젠트 인버스 EX를 전개를 해서 얘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건데 지금 fx가 탄젠트의 인버스의 EX가 되고 이걸 이용해서 지금 시그마의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에 3의 n 플러스 2분의 1제곱 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본문에서 이제 기본적인 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외워서 쓰셔도 돼요. 탄젠트 인버스는 시그마의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2n 플러스 1 분의 그쵸? 그 다음에 뭐 x의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탄젠트의 인버스의 EX 그럼 X자리에 EX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n이 0부터 그쵸?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 X자리에 이제 EX가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2n 플러스 1분의 1 얘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EX의 그쵸? 2n 플러스 1제곱 얘가 되는 거죠. 근데 얘와 그쵸? 요 모습을 비교하면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똑같죠. 그쵸? 그러면 어디 부분만 얘하고 얘만 맞춰주면 그쵸? x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얘와 맞춰주면 그쵸? 우리가 얘와 같게끔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쵸? 누구를 지금 2x의 2n 플러스 1제곱하고 그 다음에 얘네 집 분모에 있으니까 그쵸? 3분의 1에 n 플러스 2분의 1제곱 얘를 맞춰줘야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나요? 얘를 지수를 맞춰야 되니까 제곱이 들어오면 4x의 제곱이 되고 n 플러스 2분의 1제곱이 되고 3분의 1이 되고 n 플러스 2분의 1제곱이 되니까 자 여기에서 4x 제곱을 얼마로 3분의 1로 즉 x 제곱을 얼마로 12분의 1로 x는 당연히 우리가 양의 값을 보는 거니까 x는 지금 얼마가 되나요? 2 루트 3분의 1 즉 유리화하면 6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급수를 갖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값? 처음에 질문했던 시그마 그쵸?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우리가 3분의 1의 n 플러스 2분의 1제곱이었거든요. 요놈이 탄젠트의 인버스의 그쵸?
2 곱하기 얼마? 6분의 루트 3을 집어넣으면 같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탄젠트의 인버스에 얘는 3분의 루트 3이니까 그쵸? 얼마가 돼요? 6분의 파이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런 값들을 우리가 찾아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몇 급수에 관한 얘기들 좀 해봤고요. 마지막에는 테일러 급수와 매클로니 급수인데 뭐 우리가 뭐를 뭐 이렇게 항별 미분 항별 적분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자기가 주어진 함수들 그쵸? 주어진 fx에 대해서 그쵸? 어떤 함수가 주어진다면 그놈의 미분들을 통해서 그쵸? 우리가 n개도 함수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만 이용해서 우리가 뭐 전개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x-a에서 전개했을 때 우리는 테일러 급수 그쵸? 그다음에 0에서 전개했을 죠 a가 0에서 전개했을 때 우리는 매클로니 급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 잘 기억해 보시고요. 뭐 5차의 얘기는 좀 빼도록 할게요. 테일러 정리해서 우리가 뭐 나머지 공식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빼고요. 우리가 전개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8.6절 급수전개 뭐 앞에서 좀 뭐 나와 있는 것들을 하지만 이런 형태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일러 급수전개라는데 fx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x는 마이너스 2에서 우리가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f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2 프라임 x는 다시 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세 번 미분한 건 또 마이너스가 붙고요. 네 번 미분한 건 이렇게 가로로 쓰죠. 이렇게 네 번째부터는 그럼 다시 또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뭐를 지금 x는 마이너스 2에서니까 f의 마이너스 2값 그러면 얘는 뭐 2의 제곱이 되겠죠. 이놈은 f 프라임의 마이너스 2값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놈은 f2 프라임의 마이너스 2는 다시 또 2의 2제곱 이렇게 그쵸? 여기서 f 세번 미분 3궤도 함수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뭐 4번 미분한 거에 대한 마이너스 2의 값은 다시 또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잠시만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fx 이놈은 그럼 뭐가 되느냐? 그쵸? 우리가 처음에 f의 마이너스 2 더하기 f 프라임의 마이너스 2의 1팩 나누기 그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그다음에 f2 프라임의 마이너스 2의 나누기 2팩의 x 플러스 2의 제곱 그쵸? 이렇게 세 번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2의 3팩 그다음에 x 플러스 2의 세제곱 그다음에 4번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2의 4팩에 그다음에 x 플러스 2의 4제곱 이렇게 가는 게 테일러 급수 정리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리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2의 제곱 더하기 이런 문이니까 얘가 아까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2의 제곱에 x 플러스 2 다음에 2의 제곱에 2팩에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2의 제곱에 3팩에 x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뭐 시그마로 표현해 보면 얘는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쵸? 그 다음에 n 팩분의 1에 우리가 2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n제곱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갈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어디 봅시다. 맞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맞고 0팩 1가 1이고 1팩 2팩 하고 1일 때 여기 n-1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더라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런 형태 문제도 네 번째 문제. 자, f의 9번 미분한 거에 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두 번째 문제 함수를 볼게요. fx는 우리가 x 곱하기 코사인의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줬어요.
자, 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급수를 좀 이용하면 편해요. 뭐 굳이 뭐 계속 뭐 테일러 급수 뭐 알고 있는 급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절에서 코사인 x를 정리해놨거든요. 1 마이너스 2팩분의 x의 제곱, 그쵸? 플러스 짝수 번째만 나와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6팩분의 1의 x의 6제곱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2n의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2n제곱 이런 형태로,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의 x의 제곱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x 대신 x 제곱을 집어넣으니까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2n의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제곱이니까 x의 4n제곱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또 x를 하나 또 곱했어요. 코사인의 x의 제곱 이름이니까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2n의 팩토리얼 분의 1의 x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4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거는 뭐냐면 얘를 우리가 급수전개를 했더니 지금, 그쵸? 시그마의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2n의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4n 플러스 1제곱이라는 거죠. 그런데 얘를 우리가 만약에 지금 0에서 볼 거니까 저 매크로니 급수를 전개하면 테일러 급수 정리에 의해서 얘가 뭐랑 같아져야 돼요? 시그마 k는 여기 이제 변수, 여기 n이 있으니까 k로 쓸게요. k는 무한대까지 f k 미분한 거에 0의 값 나누기 k의 팩토리얼의 x의 k제곱.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급수 전개를 한 거고 얘는 우리가 이제 매크로니 급수가 되는 거죠. 그쵸? 얘가 같아져야 되는 거죠. 테일러 급수 전개, 테일러 급수 정리에 의해서.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적당하게 이제 n과 k를 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아져야 돼. 여기가 지금 요 k가 9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질문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f의 9번 미분한 거 0의 값을 물어보니까 그럼 여기가 9가 되겠죠. x도. 그럼 얘도 지금 9제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같은 항을 비교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등식으로 바라본다면 이제 같은 9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n은 뭘로 2를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k는 뭐를 9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그마 지금 어차피 우리가 9번째 항만 비교하면 되니까 항만 비교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1에 n이 2니까 2제곱에 얘는 4팩분의 1을 되고 x의 9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항만 비교합시다. f의 9번 미분한 거에 0값에 얘가 9팩이 되고 그 다음에 x의 9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게 어차피 1인 거고요. x 9제곱은 날려주고요. 따라서 f의 9번 미분한 거에 0의 값. 그쵸? 얘는 저 요거랑 요거만 남았으니까 지금 뭐가 되나요? 9팩을 곱해주는 거니까 4팩분의 9팩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더라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급수 전개와 지금 테일러 급수 전개 또는 매크로니 급수 전개 얘와 비교를 해서 문제 푸는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항급수는 우리가 교과전에 범위 내에서 빠졌으니까 8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